머리카락이 너무 빠져서 스트레스다. 이거 탈모 아닌가? 탈모는 남성 호르몬이 원인이 되어서 생기는 거 아닌가? 탈모 초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울 볼 때마다 나 골룸 되면 어떡하지? 원장님, 저희 항노화 면역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 우선은 조금 쉬고 있었어요.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괜찮으세요? 여기는 제가 그 센터장으로 있는 바로 짠! 봉봉성형외과 항노화 면역센터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항노화, 안티에이징 크게 세 가지예요. 멋있고 건강하게. 우리가 건강하게를 위해서는 저쪽에 이제 고압현수 치료부터 이너뷰티 치료하는 기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멋있게. 멋있게가 이 부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리프팅 기기나 나머지 색소 기계들이나 이런 기본적인 피부 장비들이 있고, 그리고 대망의 짠! 여기 어디예요? 여기는 저희 두피 케어 센터예요. 아무래도 외모의 많은 부분 머리가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두피 케어를 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짜란! 우와. 우와. 그래서 기본적인 두피 케어들을 하고 있고요. 두피에 있는 줄기세포를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주사 치료들까지도 다 진행을 하고 있죠. 안녕하세요. 닥터벨 이주미 원장입니다. 이곳은 바로 제가 근무하고 있는 봉봉 안티에이징 센터의 두피케어 센터예요. 이런 장비들 앞에 제가 왜 있냐? 주변에서 머리카락이 너무 빠져서 스트레스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도 40kg 감량할 때 거울 볼 때마다 나 골룸 되면 어떡하지? 이럴 걱정을 했을 정도로 머리가 왕창왕창 빠졌습니다. 근데 탈모는 남성 호르몬이 원인이 되어서 생기는 거 아닌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남성분들 중에서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지만 여성분들도 다이어트, 출산, 갱년기 등등 여성 탈모 인구도 만만치 않습니다. 머리카락이 하루에 100개 이상 빠지면 탈모라고 하는데 개인의 머리숱이나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사실 내가 이거 머리 빠졌다고 해서 하나하나 세서 100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간단히 하는 탈모 테스트를 준비했는데요. 앞머리 쪽에 이 머리카락을 이렇게 비워보고 뒷머리 쪽에 있는 머리카락을 이렇게 비워봤을 때 앞머리 쪽이 뒷머리보다 이게 훌렁훌렁 힘이 없다 하면은 이거 탈모 아닌가?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남자분들이라면 딱 앞머리 쫙 넘겨보세요. M자 생긴다 하거나 정수리가 비었다, 탈모 초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성분들의 경우는 가르마 이렇게 해요. 딱 펼쳤을 때 내가 폈다, 이거 탈모 시작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탈모는 호르몬, 영양소,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지만 우리가 매일 하는 잘못된 습관이 이 두피를 망쳐서 탈모를 촉진할 수 있거든요. 머리카락은 모낭에서 자라고 일정 기간 지나면서 저절로 빠지고 다시 나눕니다. 이걸 모발주기라고 하는데요.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시기를 성장기, 이게 5년, 머리카락이 죽어가는 퇴행기는 3주, 새로운 모발을 준비하는 시기를 휴지기라고 하고 3개월 정도가 되는데요. 이렇게 머리카락이 났다가 빠졌다가 다시 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근데 물리적 스트레스 받아요, 잠 못 자요, 못 먹어요, 이렇게 되면 휴지기 탈모가 시작되는데요. 휴지기 탈모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잘 치료를 하면 나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때 나쁜 습관을 반복한다 하면 만성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머리카락을 농사 짓는다 생각하셔야 돼요. 판판한 들에 풀이 막 자라나는 것처럼 머리카락이 자라난 땅이 두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너무 습하면 곰팡이나 세균이 자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너무 건조해, 비듬이나 각질이 그 구멍을 다 막는다, 그러면 머리도 못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피를 망치는 습관들 몇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두피 케어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바로 샴푸죠. 두피를 망치는 최악의 습관 첫 번째가 바로 저녁에 머리를 감지 않고 그냥 자는 거예요. 하루 종일 생활을 하다 보면 두피에서 분비되는 땀, 피지, 먼지, 노폐물 이런 게 엉켜붙고 축축한 환경에서 지속돼요. 그럼 두피염, 모낭염이 생기면서 탈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가 모낭 안에서 머리카락을 만드는 모모세포의 세포 분열이
가장 활발하기 때문에 수면 부족 현상이 모발 생성에 장애가 될 수 있고요. 저녁 시간에 샴푸를 해야 머리카락이 자라는 걸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거기에다가 밤에 샴푸를 하지 않고 그냥 주무시는 경우에 머리 안에 있었던 땀, 각질, 먼지 이런 것들이 다시 베개 커버를 오염시켜요. 피부가 자극되면서 염증이 또 생길 수 있어요. 베개는 최소한 1주에서 2주 정도 세탁을 주기적으로 해서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피를 망치는 최악의 습관 두 번째는 머리가 엉클어진 상태에서 바로 머리를 감아버리는 거예요. 특히 저처럼 머리 이렇게 기신 분들 있죠. 남자분들 중에서도 짧은 머리여도 곱슬 심하신 분들은 그냥 감아버리면 우리가 당겨지면서 두피에 불필요한 압력을 주기 때문에 두피 자체를 자극해버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멀쩡한 모발을 그냥 당겨서 뽑아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감기 전에는 항상 머리를 한번 빗고 세정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빗질을 할 때 방법이 위에서부터 빗을 내려버리면 그냥 당겨져 버려요. 밑에서부터 잘 삐져 내려가서 빗질을 해준 다음에 충분히 머리가 풀어진 상태에서 머리를 감으실 것을 추천드려요. 두피를 망치는 최악의 습관 세 번째, 뜨겁거나 찬물로 세정을 하시는 건데요. 뜨거운 물은 피지층을 과도하게 없앨 수 있어요. 피지는 머리를 이렇게 떡지게 하는 나쁜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피지는 약산성이에요. 이 약산성으로 세균을 죽이고 두피를 소독하는 역할도 합니다. 또한 기름막이기 때문에 두피의 수분을 유지하고 모발의 윤기를 담당해요. 이런 피지층이 사라지면 수분 증발을 막는 기름막이 싹 없어진 거기 때문에 두피가 쉽게 건조해집니다. 그러면 외부 환경에 취약하게 되고 감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이미 두피염도 염증이 있다면 뜨거운 물로 자극을 막 했을 때 염증을 더 심하게 해서 탈모에 영향을 줄 수 있죠. 하지만 피지는 공기와 접하게 되면 서서히 자연산화가 되어서 알칼리화 되는데요. 오랫동안 묵힌 피지는 오히려 세균의 번식을 돕거나 모공을 딱 막아버려서 모낭과 지루성 피부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탈모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찬물은 기름때가 잘 헹궈지지 않아서 세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두피의 모낭에 있는 잇모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추웠다 이럴 때 털이 쭈뼛쭈뼛서죠. 이 잇모근이 수축해서입니다. 그런데 잇모근이 자주 수축, 이완하게 되면은 모모세포와 모유두세포를 자극해요. 그래서 탈모를 촉진하게 되고요. 피지선을 꽉꽉꽉 누르게 돼서 피지 분비를 늘려서 우리 두피 환경에 장애를 만듭니다. 결과론적으로 탈모를 촉진시키게 되죠. 그래서 미지근한 물로 세정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해요. 네 번째는 샴푸 전에 물을 충분히 묻히지 않는 습관이에요. 대충 물만 쫙 뿌리고 저같이 긴 머리는 머리카락만 살짝 적셔지거든요. 근데 다른 피부보다 사실은 털이 길잖아요. 다른 피부보다 피지 분비도 많아요. 그래서 두피의 경우는 먼지와 각질이 피지와 땀과 뭉쳐져서 머리카락 사이사이에 눌러붙게 되는데 충분히 불려지지 않는다 하면 머리를 다 감았는데도 각질 그대로 남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30초 이상 물을 충분히 묻혀주실 것을 추천해요. 다섯 번째는 초스피드로 머리카락을 빨래하는 습관이에요. 머리에 샴푸를 바로 짜서 빨래질로 벅벅 문질러서 거품을 내서 10초도 안 돼서 바로 헹궈버리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젖은 상태에서 이렇게 머리를 마찰하는 것은 두피와 모발 손상을 높여요. 그렇기 때문에 샴푸는 손에 따로 짜서 거품을 충분히 내서 손가락 끝을 이용해서 1분 정도 살살살살 마사지를 해주고 2분 정도는 묵은 각질이나 비듬이 충분히 불려지도록 기다려주세요. 10초도 안 돼서 착 헹궈버린다 하면 피지가 제거될 시간도 부족하고 특히 기능성 제품의 경우는 이게 흡수될 시간도 부족하겠죠. 여섯 번째는 샴푸를 충분히 헹구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두피는 피지 분비가 좀 많은 부위다 보니까 샴푸가 대체로 얼굴을 세정하는 것보다 더 센 계면활성제를 사용하게 돼요. 이게 충분히 제거되지 않으면 피부 자극도가 높고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품이 남아있는 곳이 없는지를 꼼꼼하고 충분하게 물로 헹궈서 두피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머리를 젖은 채로 그대로 두는 거예요. 머리는 세정하자마자 바로 말려주셔야 합니다. 두피는 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통풍이 안 되는 신발 우리가 오래 신고 있으면 무좀이 잘 걸리잖아요. 그게 바로 곰팡이가 피부에 감염이 된 건데요. 두피도 마찬가지로 말리지 않고 머리카락을 그대로 두면 습한 환경을 만들어서 곰팡이가 증식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지루성 두피염이거든요. 머리를 말리지 않으면 습한 환경에서 상세균이 과다 증식하고 이때 두피 손상 및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서 세균이 막 침투하게 돼요. 거기에 모낭염이나 두피가 뒤집어지면서 탈모까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말릴 때도 두피 자체가 습한 곳이 없게 잘 말려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은 스타일링의
관련된 관리 방법입니다. 우리 머리카락 뒤로 꽉 잡아당겨서 포니테일, 똥머리 하시는 경우 정말 많잖아요. 이때 타이트하게 묶어야 예쁘긴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모발이 당겨지면서 탈모가 유발되기도 해요. 이런 경우를 견인성 탈모라고 합니다. 견인성 탈모는 M자처럼 머리 부위가 빠져요. 그래서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꽉 조여먹지 마시고 M자가 생긴다 하시면 다른 헤어스타일 해보시는 걸 더 추천해요. 다음으로는 염색이나 펌을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염색과 펌에 사용되는 약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머리카락이 일자로 판판하게 있는 게 이황화 결합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걸 이완시켜서 머리를 꼬부랗게 하거나 변화시키는 건데 이런 것들이 바로 모발의 주요 성분인 케라틴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활성산소를 증가시키고 두피 자극도 좀 심할 수 있고요. 피부염이 심한 경우는 탈모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염색이나 펌은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안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충분한 간격을 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까지 탈모를 예방하고 두피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상생활 속 매일 하는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탈모를 예방하고 모발을 건강하게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습관을 잘 교정해서 모발이 풍성한 닥터벨 구독자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또 만나요. 안녕. 이렇게 해서 환자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우리 병원 탈모 케어 전문인데. 맞지, 시바야?